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어제 미국 연준에서는 예상대로 75bp의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새벽 3시에 금리 발표를 앞두고 정말 미친 듯한 변동성을 보였어요. 이 차트를 좀 보시면 지금 이 장대 양봉이 2시 59분이고 요 엄청 긴 장대 음봉이 딱 3시 정각의 캔들이에요. 그러니까 발표 직전에 19,900달러 가까이 급등을 하다가 3시가 땡 되자마자 조금 2만 불까지 오르는가 싶더니만 바로 이 18,700달러까지 급락을 한 거예요. 그것도 1분 만에 이렇게 급락을 보였습니다. 그리고선 이렇게 19,700달러까지 오르면서 회복을 하나 싶었는데 그 이후로 보시는 것처럼 18,100달러 선까지 내려갔다가 지금은 조금 회복해서 18,700달러 선을 보이고 있어요. 정말 금리 발표 하나로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그런데 뭐 비트뿐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알트들도 하락을 했어요. 특히 이더가 5% 넘게 빠지면서 1200달러 선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 나스닥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이 뉴욕의 3대 지수 모두가 1.7%대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미국의 기준금리가 75bp의 자이언트 스텝을 하면서 3.25%가 됐는데 이것은 이 그래프를 보면 현재 지금 여기 3.25%잖아요. 이 수치는 2008년도 이후로 가장 높은 금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봤을 때 이 금리 인상 속도가 이 기존보다도 엄청나게 빠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연준이 유례 없이 매파적이고 공격적으로 나가는 것이 현재 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만큼 좀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FOMC는 기존 FOMC하고 좀 다른 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연준이 바라보는 앞으로의 전망이 달라졌습니다. 이 표를 보시게 되면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이게 어제 FOMC에서 나온 이 점도표를 가지고 경제 전망을 수치화한 것인데요. 여길 보시면 6월 FOMC만 해도 2022년 연말까지의 기준금리를 3.4%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달만 해도 그때 6월 기준으로 했으면 남은 FOMC가 7월, 9월, 11월, 12월에서 4번의 FOMC가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남은 FOMC에서 75bp, 50bp, 25bp, 25bp에서 총 1.75%를 올려서 연말에는 3.4%를 맞출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어제 이 점도표에서 올 연말의 목표 기준금리가 3.4가 아니라 4.4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어제 75bp 금리 인상으로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3.25%가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3.25%를 연말까지 4.4%로 맞추려면 앞으로 1.25%를 더 올려야 해요. 그런데 앞으로 남은 FOMC는 이제 11월, 12월 해가지고 2번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2번의 FOMC에서 1.25%를 맞추려면 11월에도 75bp의 자이언트 스텝을 하고 12월에는 50bp의 빅 스텝을 해서 1.25%를 맞추려고 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11월에도 75bp의 자이언트 스텝을 한다는 것은 4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한다는 것인데 역사상 3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도 없었는데 4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한다는 것은 정말 유례가 없고 그만큼 연준이 지금 얼마나 급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점도표를 다시 좀 보면 그렇게 해서 연말까지 4.4%로 금리를 맞추고 2023년도 내년에는 금리를 내리기는커녕 여기에서 조금 더 올려서 4.6%를 만들고 2024년이 되어서야 조금 내려서 3.9%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물가는 연준이 기준으로 삼는 게 바로 이 근원 PC 물가 지수잖아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4.5%로 맞추고 내년에는 3.1%, 그 다음에 2024년 내후년에는 2.3%대로 내려가면서 연준이 목표로 하는 물가 상승률인 2%대 2024년도에는 이렇게 맞추겠다라는 이런 계획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 또 실업률은 현재 3.7%인데 연말까지는 3.8%로 조금 더 오를 수 있고
그리고 내년이나 내후년도에는 4%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연준에서도 우리도 실업률 상승하는 거 예상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4%를 초과해서 넘기지는 않을 테니 금리 올리더라도 뭐라 하지 마. 뭐 이런 뉘앙스로 들리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번 금리 인상과 이 파월의 연설에는 기존의 금리 인상 계획이 완전히 틀어지고 오히려 앞으로는 더 매파적으로 공격적으로 나가겠다라는 것을 공식화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75bp 금리 인상이면 예상한 만큼만 올라갔기 때문에 뭐 불확실성 제거라고 해서 상승했을 만도 한데 그런 상승이 전혀 없이 더 주저앉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금리 인상에 가장 빨리 반응을 한 것이 바로 달러 지수예요. 보시는 것처럼 기존 고점인 110포인트를 넘어서 지금은 111포인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달러 지수도 최고점을 경신을 했고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환율도 보시는 것처럼 1,400원의 벽을 뚫고 지금은 1,409원까지 올라왔어요. 금리가 오르면 또 달러가 귀해지니까 환율이 뛰고 환율이 뛰면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차손이 커지기 때문에 이 외국인의 이탈로 우리나라 증시가 빠지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어제의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한미 금리가 역전이 돼서 앞으로 이런 현상은 가속화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인 이 삼성전자가 오늘 새로 52주 최저가를 경신을 했고 이 삼성전자 우선주는 마찬가지로 52주 최저가를 깨면서 5만원마저도 무너져서 49,000원대까지 떨어졌어요. 참 금리 인상 하나가 연쇄적으로 많은 것을 지금 바꾸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연준의 전도표 예상은 매번 바뀝니다. 10월에는 또 FOMC가 없는 날이에요. 그리고 11월 3일에 FOMC가 열립니다. 그렇다면 이번 달 말에 나올 이 PCE 물가지수하고 또 다음 달 10월 초에 나올 CPI 지수와 또 10월 말에 나올 PCE 물가지수 이렇게 총 3개의 물가지수가 11월 FOMC 전까지 발표가 될 텐데 이 데이터에 따라서 이 11월에 FOMC 금리 결정과 또 새로운 이런 점도표를 들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올 이 CPI 지수와 PCE 지수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시장은 더 크게 출렁거릴 수도 있어요. 참 투자자에게 매우 힘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내 자신이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이 기사 한번 보여드릴게요. 비트코인 18,000달러 붕괴 위기, 바이낸스 CEO 오히려 좋아라고 해가지고 오늘 오전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이 자오창펑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암호화폐 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고 시장 관계자들이 넘쳐나는 레드오션도 아니다.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넘쳐나는 곳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번 약세장을 버텨내기만 하면 된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창펑자오의 말대로 우리는 이 약세장을 잘 버티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약세장이 금방 끝날 게 아니라 뭐 내년까지도 계속 될 수 있다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런 상황들은 우리가 예상한 대로 공포가 찾아오는 것이고 이런 공포의 장을 어떻게 하면 기회로 만들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뭐 카페와 블로그에도 남기지만 어떻게 하면 좀 더 실탄을 준비할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해보고 실행에 옮기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약세장을 그냥 가만히 버티지 말고 반드시 조금이라도 움직였으면 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